정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로 기쁜 척을 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누가 잘 됐을 때 정말로 기뻐하면은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아무도 안 봐도 혼자서 그냥 막 좋아하는 척을 한 거예요. 그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장소에서 기뻐했다면 그것은 척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척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 제가 이 부분 되게 읽고 싶었는데, 자, 110페이지를 보면은, 자, 재밌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앞에 동전이 하나 놓여있고 우리가 그것을 구부려야만 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그것을 구부릴 망치와 같은 도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저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면서 동전을 있는 힘을 다해서 구부리려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결과는 뻔합니다. 실패합니다. 이때 가장 해볼 만한 도전은 동전을 구부리기가 불가능하다고 인식하는 현재의 의식을 잠재운 후에 비스킷처럼 부수기 쉬운 것이라고 암시를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단단함은 사라집니다. 이것을 신비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맨손으로 구부렸던 것은 최면뿐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유일한 방법,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적인 방법이 아닌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입니다. 자, 우리의 현실도 이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 아래서 수없이 좌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몇백분의 1의 경쟁률을 뚫고 상위권 대학에 들어간 후에 그 안에서 몇백분의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현실의 높은 벽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동전 구부리기처럼 불가능해 보이기에 그 도전을 하기도 전에 마음은 무겁고 시작하기도 전에 대다수는 포기하게 됩니다. 중소기업이 경쟁 상품으로 출시되는 대기업의 상품을 봤을 때의 느낌은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기에 바로 대기업에 무릎 꿇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한 가장이 치솟는 물가에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좌절할지도 모릅니다. 계속되는 직장 동료, 학교 동료의 괴롭힘에 더 이상은 빠져나갈 곳이 없다고 주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이때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단단한 현실을 부수기 쉬운 가능성의 세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수기 쉬운 가능성의 세계로 볼 때 자신감이 조금씩 샘솟다가 가능성이 아닌 확신의 세계에 도달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자, 상상력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상상을 사용한다는 것이 앞에서 말한 동전을 비스킷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눈을 감고 최면 상태에서 상상하는 비일상적인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 한 사람이 보험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세계의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다른 회사들은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하면서 소극적이고 위축된 경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정신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시장이나 고객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신에 찬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이 원칙에 따라 직접 세일즈를 해본 후에 호황기 때보다 더 큰 실적을 올리는 것에 성공합니다. 그는 직접 세일즈 직원에게 원칙을 교육시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직원의 5분의 4인 800명의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 적극적인 정신자세, 교육을 받아들인 200명의 사원은 1000명의 사원이 운영할 때보다 더 큰 실적을 냅니다. 그의 회사는 다시 1000명의 직원을 가진 회사가 되었고 그 아래에 있던 20명은 백만장자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그가 바로 1970년대 포춘지가 선정한 50대 재벌 중 한 명인 클레멘트 스톤입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현실이 보여주고 있는 한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그 한계를 넘어서 어떤 기회를 보느냐? 이것도 역시 상상력의 힘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번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느냐 아니면 상상력을 이용해 그것을 초월한 것으로 보느냐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상상력을 쓴다는 것은 매 시간 겪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 되게 제가 진짜 맨날 하고 싶은 말이고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동전처럼 인식합니다. 그죠? 야, 내 상황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없어. 난 대학을 안 나왔기 때문에 내가 대기업에 입사하는 거 불가능해. 나는 스펙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는 거 불가능해. 나는 너무 못생겼기 때문에 미인을 얻을 수 없어. 뭐 미남을 얻을 수 없어. 나는 몸이 어렸을 때부터 아팠기 때문에 계속 아플 수밖에 없어. 와 같은 식으로 현실을 동전처럼 생각합니다. 단단한 동전.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바꾸는 일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동전을 구부리는 건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봐봐요. 이 50대 재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죠? 그 재벌 중에 한 명인 클레멘트 스톤. 이 사람은 이 경제 대공황인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차피 이 상황을 만드는 것은 이 마인드, 태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니까 오히려 매출이 확 뛰게 됐다는 거예요. 1000명이 할 때의 매출을 200명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효율이 5배 이상이죠. 그죠? 5배 이상. 얼마나 좋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전 세계가 경제 위기가 어떻게 보면 왔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다들 특히나 이제 소상공인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아직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다들 돈을 못 번다, 경제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계속 들으니까 그것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게 되고 나도 그 현실에 휩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클레멘트 스톤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차피 내 현실을 결정짓는 것은 내 생각이야. 이 현재 상황이 결정짓는 게 아니고 이 주변 환경이 결정짓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고 내가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면은 어떤 현실을 보내고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반성을 많이 했던 게 저도 모르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돈이 없어서 힘들 수 있어. 지금은 좀 이제 경제적으로 나도 좀 이제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야. 당연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똑같이 말을 하고 상황도 그렇게 보이니까 환경도 그러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믿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진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여지없이. 참 재밌죠. 아, 이걸 보면서 반성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여러분이 바꾸고 싶은 어떤 현실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현실을 동전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나는 살 수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치입니다. 자, 그리고 119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레스터가 말하는 것처럼 와데마이 이게 너무 고상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면은 당신은 누구인가요?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말하겠죠. 아, 저는 뭐 나이가 몇 살이고 어디에 살고 제 성격은 어떻고 뭘 좋아하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거 말고 여러분의 이 생각의 이면에 잠재의식에서 여러분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냐? 그것이 우리의 현실을 결정짓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진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알면 되냐면은 여러분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여러분의 경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이런 경제적인 상태, 상황, 재정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 잠재의식 현실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다,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면은 내 안에는 사실은 나를 결핍하게 생각하는 관념이 있는 겁니다. 나의 경제 상태는 결핍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풍요를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싶으면은 내 연애 상태를 보면 돼요. 내가 연애할 때마다 실패를 한다, 뭐 이상한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은 내 관념 속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나에 대한 진짜 진술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라 내 상황이 내 잠재의식 속에 나에 대한 진술을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성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 현재 상황을 보면 돼요.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라면은 그거는 본인 착각인 거고, 사실 마음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는 나는 게을러, 나는 항상 실패해, 나는 항상 짠돌이야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 그걸 알아야지 바꾸죠. 모르는데 어떻게 바꿔요? 일단 알아야지 바꿀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생각들이 나를 만들어 왔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구나,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나 많았구나. 자, 그래서 네빌 고다드 책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세상은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보면은, 네빌, 자아에서부터 시작해야만 하네. 먼저 자아를 발견하게. 자네가 이제껏 어떤 존재였는지 알게 돼도 부끄러워하지 말게. 자아를 바꿔서 그것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게. 자, 먼저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꾸는 것을 시작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사실은 전 굉장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저만 알고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처음에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실망할 수 있죠.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한심한 존재였구나 하고. 근데 그걸 알아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아야.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면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내가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냐. 나는 결핍해, 나는 가난해 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풍요로워 라는 생각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아느냐. 그것을 알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이 인위적인 노력이 없이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돈을 쓸 때마다 또 돈 내야 돼, 얼마나 나가지? 이거 얼마야? 이러면서 돈에 대해서 계속 쪼들리는 생각들을 하는지, 여러분이 갖고 싶은 어떤 물건, 뭐 차나 뭐 집 같은 고가의 물건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비싸지? 돈이 없어 와 같은 생각을 하진 않는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얼마 안 하네? 저기 살아야겠다, 저것도 해야겠다, 이것도 해야겠다, 아무런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풍요로운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풍요로운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 노력을 하면 안 됩니다. 딱 보면서 아까운데? 그래도 좋게 생각해야 되니까 나는 이거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너무 좋아 라고 말을 한다면은, 물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은 아직 바뀐 게 아닙니다.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있는 과정인 거죠. 바뀐 건 아니에요. 바뀌었다면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핍한 생각이 아예 안 들 거예요. 즐거워, 돈이 있어서 행복해, 항상 돈이 들어오네? 왜 나는 쓰는 것에 항상 10배 이상이 들어오는 거야? 큰일 났네. 100만원 쓰면 1000만원이 들어오고, 1000만원을 쓰면은 1억이 들어오고, 이 100억을 쓰면 또 1000억이 들어오겠구만. 이 많은 돈 어디다 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풍요로운 관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좋은 게 이 저자의 예시도 나오는 게 좋은데, 자, 124페이지를 보면은 저는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대생의 통과 의뢰인 듯 별 저항 없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켜서 하는 공부가 아닌데 잘 될 리가 없듯이 계속 고배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누군가의 합격 소식에 기쁨을 줬던 경우는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내가 계속해서 불합격인데 남이 잘 돼, 합격해,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똑같았던 겁니다. 자, 하지만 마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저자도 진심과는 반대로 기쁜 척, 진짜로 기뻐 보이는 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옆에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쁜 척을 한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친구의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정말로 기쁜 척을 했습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누가 잘 됐을 때 정말로 기뻐하면은 당신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아무도 안 봐도 혼자서 그냥 막 좋아하는 척을 한 거예요. 그죠? 혼자 인터넷으로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을 찾다가 친구의 합격 소식을 접하게 된 때에도 저는 기쁜 척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장소에서 기뻐했다면 그것은 척이 아니라 진심이었을 거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척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마음이 좁지 않다는 것을 나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도 기뻐하는 척을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것을 착각합니다. 아무도 없는 장소에서 기뻐했기 때문에 난 진심으로 다른 이의 합격을 축하하고 있어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아무런 인위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솔직한 첫 번째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진짜 얼굴입니다. 저의 첫 번째 느낌은 무언가 심란한 마음과 드러눕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배 아프죠. 남이 잘 되는데 난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슴을 콕 찌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얼른 기쁜 표현으로 바꿉니다. 속으로는 배 아파, 짜증나, 왜 쟤 합격했지, 난 안되는데? 이러면서도 겉으로는 와 너무 잘됐다, 연기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은 나는 그렇게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속 좁은 사람으로 비춰지기 싫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정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가슴에서는 무언가 심란하면서 싫은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눈치채자마자 내가 그렇게 속 좁은 좁쌀 영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바로 기쁜 표정과 기쁜 마음으로 바꿉니다. 자세히 관찰해보면 기쁘다는 반응 안에는 애써서 만든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 반면에 싫은 느낌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좁쌀 영감입니다. 전 솔직히 아직도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많이 공감하시지 않나요? 좁쌀 영감의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아직 잠재의식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바뀌었다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게 드물긴 하지만 남이 잘 됐을 때 진짜 순수하게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그 미스터 트롯인가? 거기서 이제 홍장원, 뭐 내가 바로 홍자먼이다 하는 그 어린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남들이 잘 될 때 진짜 진심으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되게 순수하게 기뻐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도 잘 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생각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내 잠재의식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척도는 나한테 떠오르는 이 첫 번째 생각, 그냥 자연스럽게 드는 첫 번째 생각이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을 보여주는 거다. 그걸 보면은 왜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하는지 알 수 있다. 왜냐면은 이게 생각이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 경제가 어려워, 다들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니까 나도 경제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야, 이건 어쩔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하면은 그게 잠재의식에 스며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좀 쪼들릴 수 있어 라는 그 결핍된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전 같으면은 아무 거리낌 없이 샀을 텐데 지금은 저걸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라면서 그 결핍감이 첫 번째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핍을 첫 번째로 느끼면서 그 결핍을 강화시키죠. 나도 모르게 잠재의식을. 그런 것들이 내 현실을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는 풍요로워라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들, 당장에 살 수 없는 물건들 보면서 야 저것도 사야겠다, 난 저것도 할 수 있어, 너무 즐거워,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내가 갖고 싶은 게 막 자동차인데 한 달 뒤에 자동차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받아줄 수 있나요?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쵸? 그래서 이제 상상을 통해서 현실을 바꾸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책 진짜 좋았죠?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여러분이 이 현실을 딱딱한 동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린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동전을 구부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바꾸기 되게 힘들 것 같은 이 현실을 바꿀 수가 있다. 어떻게? 상상을 통해서. 근데 언제? 잠과 비슷한 몽롱한 상태, 현재의식이 굉장히 희미해졌을 때, 그때 하면은 여러분들의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실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네빌링 뒷부분, 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현실을 바꿀 수 있는지, 잠재의식을 바꿀 수 있는지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 빠이 갑니다. 갈게요. 안녕.